자,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내용 합니다. 아까 했던 결론은 뭐예요? 집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폭이 있었다, 이렇게 집값이. 지금은 잔잔히 이렇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짧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어떤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잔챙이를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구멍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한국은 그 제일 큰 어떤 기회가 있죠, 장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통일. 이 되면 확 달라져. 통계에서 보면 통일을 딱 되는 순간 이게 전 세계에서 한 6위 권한이 들더라고.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그만큼은 굉장히 커지거든. 그런 희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란지 어디요? 일본이란지 이탈리아인데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근데 한국은 그런 이 장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보고 북한과의 땅 사람 나는 무조건 이거 합니다. 요게 제일 나. 우리 나중에 보시면 이 북한은 라진이 있고, 그다음 여기 중국은 훈춘, 그다음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딱 경계선이거든. 근데 중국은 동해라 가려면 여기는 북한 땅을 지나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이 러시아는 가장 이제 큰 게 뭔가 하면은 워낙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다 하는 거야, 이게 겨울 되면. 유일하게 얼지한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 그래서 전세에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야. 여기 삼각지인데, 이 지역이.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자유도시입니다, 이 세 개가. 그래서 여기에 딱 통일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철도 아닙니까? 이게 딱 되면 남북 연결되면 북한 출발해서 유럽 다 갈 수 있지. 여기 딱 출발해서 여기 뭐 있습니까? 모스크바 가서 가면 바로 유럽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사실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쪽에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나보고 통일되면 난 무조건 여기 갑니다. 여기 갈 거야. 대신 이제 부산이 개털되겠지, 그죠? 아니, 관광객이 저기 올라가지 밑에 내려가겠습니까? 나 같은 유럽 가지. 그래서 참 다행히 뭔가 하면 우리 한때 일본이 이 한국 어떤 해저턴을 만들려 생겼죠. 그걸 지금 못하게 지금 안 하거든. 하는 순간 결국은 뭐야? 한국이 결국은 이 일본 연결시켜주는 게 저기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안 한 게 잘한 거라고. 그 지금 그 저기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잖아. 자, 일단은 20페이지. 자, 거기 보면 중요한 거는 요거요. 시장 실패. 자, 일단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이 가끔 시험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시장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초과인이 발생되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실패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얘 반대 누구냐? 시장 뭐 됩니까? 성공되겠지. 그죠? 시장 성공 같은 말은 뭐요? 효율적 시장이지. 효율적이 뭐냐?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는 시장, 이런 거죠. 이래 보시면서 이때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사실 꽤 많은데 이 예를 다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 꼭 기억할 건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뭐냐? 첫 번째 공공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거의 매년 시험 딱 한 번씩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확률상 훨씬 높은 게 누구냐? 얘야. 요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공공재는 딱 두 개 마시면 돼요.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공공재에 대한 성격은 이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을 때 공공재라고. 그 결과 얘는 생산량이 적정 생산량보다 훨씬 더 주는 과소 생산이 되어진답니다. 이 공공재는 설명이 굉장히 많지만요. 실제 정답은 여기서 나와. 이거 딱 두 개야. 이거 외에는 장난칠 게 없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공공재의 의미가 뭐냐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공공에 대한 반대말이 뭐예요? 공공 반대말, 공적 반대말, 사적. 공공 반대가 민간. 그럼 공공재 반대말이 민간재, 사적재 이 말 뜻이라고. 자, 그러면 울산 지역에 보니까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사과가 1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에 영화를 볼 거예요. 또한 야치 일기예보를 지금 내가 볼 거거든요. 이 중에 한 개는 공공재, 한 개는 사적재, 즉 민간재라고. 얘가 분명히 민간재 또는 사적재 같아, 그죠? 얘가 보니까 공공재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한 목적은 뭐냐? 이 두 개 말뜻이 뭐냐?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경합이란 말뜻이 뭐냐? 만약에 여기 있는 중앙시장 가보니까 사과가 현재 100개 나와 있는데 이때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이 물건 먼저 가져가겠다죠. 그래서 1번 수요자가 제일 높은 돈을 줄 의사가 있는데 얘가 이 정도 샀답니다.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뭐든지 경합이 되면 그 양이 무조건 줄게 돼 있어. 민간재는. 근데 우리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이 줍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즉 다시 서울에 보니까 상암운동장에 한일전 축구하고 있어. 관람객이 내 혼자 있어. 이럴 때 내가 어떤 느끼는 만족하고 꽉 차 있어 관람객이. 해서 내가 느끼는 만족이 더 줍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양이 비록 경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비경합성이라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배제란 말뜻이 뭐냐? 말뜻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돈이 없는 분은 영화를 못 볼 거 아니야. 즉 배제당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일기예보는 뭐 있어? 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배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뜻이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 지금 뭐 일기예보는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으니까 이건 공공재이고, 거꾸로 사과는 뭐 있어? 사과라는 것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거지.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민간 또는 사적재고. 그러면 여기 영화란 것은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 있는 반면에 배제성 있는 거지. 그 반반 같은 거지. 이런 걸 뭐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준 공공재 쓴다고. 우리 준이 뭔지 알지? 준지대, 준부동산. 말뜻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공공재가 아닌 게 공공재 인차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표현 자체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준부동산.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차하더라. 준지대. 지대도 아닌 게 지대 인차하더라. 이런 말 뜻이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나왔을 때 준이라는 말은 무조건 이건 얘도 아닌 게 얘 인차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의미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야.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거죠. 국방. 그 다음에 뭐 저기 있는 관청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몽땅 다 공공재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재가 과연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 과소 생산이 왜 될 것이 한번 봐보자고. 자, 우리 관청, 소방서가 분명히 공공재 맞죠? 그죠? 소방서가. 울산시에 보니까요, 소방서가 적정한 양은 10개 정도 있어야 된대. 적정량이. 근데 만약 이걸 한번 해보죠. 여기 소방서가 있는데 우리 집이 있어요. 있으면 이 소방서 만약에 민간재라고 가정해요. 민간재를 가정해 봤을 때, 자, 일단 우리 집 불났죠. 불나면 제일 먼저 저는 여기다 전화하죠. 해서 불 좀 꺼달라고 이제 전화한다고 하니까 소방서는 뭐 있습니까? 민간재다 보니까 좋다. 내가 지금 가겠다. 대신에 거다 묻죠. 너 요거 있냐 물을 것 같은데. 민간재라면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오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전해둘래. 안 버릴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소방서 분명히 공공재 맞죠? 맞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가서 불 꺼준다고. 꺼줄 때 뭐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대신 나는 얘한테 어떤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소방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죠. 소방서는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비용만 나가지 어떤 수익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만간 이 얘들이 소방서 한 개, 두 개 점점 그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가면 아마 이렇게 남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공공재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적정한 양은 현재 10개인데 남아있는 3개 남아있죠. 그 적정량보다 훨씬 더 과소 생산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국가 항상 뭐 있습니까?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가가 얘들한테 항상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과대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과소 생산된다 이런 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하라고. 공공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이걸 좀 번역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외부 효과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적 주체가 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보니까 이곳에 어떤 걸 집어넣습니다. 학교 집어넣고 연탄 공장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었을 때 넣으면은 이 동네에 있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지역, 자, 이 지역을 보통 우리 외부라 쓴답니다. 이때 좀 조심할 게 있어. 이때 다시 이부터 합니다. 이럴 때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이걸 본 걸 우리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외부 경제. 같은 말이 정의 외부 효과 이래서 넣었을 때 거꾸로 요 지역 주민 손해 본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외부 불경제. 같은 말이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런데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 내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손해 본 게 외부 불경제가 아니라 나를 보면 안 돼. 나는 누구냐? 여기다 학교 집어넣은 사람이야. 생각을 하라고. 내가 여기다 연탄 공장 집어넣었다고. 그건 내가 집어넣었을 때 나 아닌 주변 사람들이 뭐죠? 이게 외부지. 그죠? 그러면 내가 집어넣었을 때 외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묻는 거란 문제가 포인트가. 이래 봐야 되지. 자꾸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 내가 이익을 본 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서는 연결 안 돼 이게. 항상 그래서 물론 사적은 이게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어. 공원 집어넣었어. 누가? 국가가. 그 다음에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어떤 개인이 연탄공장 집어넣었어. 개인이. 그러니까 이 사적 주체는 결국은 개인들 국가가 되는데 어쨌든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나라고 생각나. 나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설명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해서 그 결과 내 주변 사람들 외부가 이익이냐 손실을 따져보면 된다고. 자, 그런데 다시 볼게요. 이제 지금 내용을 다 보지 않고 있죠. 요거만 할 거예요. 요 개념만 딱 할 거예요. 자, 다시 사적 주체가 이 동네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는다. 이것도 경제행위입니다. 했는데 집어넣었을 때 자, 다시 학교를 집어넣었어. 넣었는데 요 사적이 있죠. 이 동네에 있는 집값을 올릴 목적이 어떻게 학교 집어넣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연탄공장 집어넣은 목적이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줄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경쟁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았던 거예요. 보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손해보고 이익 본 거에 대해서 이 사적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는 거예요. 지불합니까? 안 하잖아. 내가 학교를 지어서 지어서 이 지역 주민 이익을 받다 해서 나한테 그만큼 보상해 줍니까?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걸 뭐라냐? 다른 외부 효과 이게. 그러면 이때 이러한 행위를 보통 뭐 있습니까? 행위가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시장을 통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A하고 B가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분필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지. 그죠? 이런 게 시장을 통한 거라면 쉽게 말해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주었지만 받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걸 보통 시장을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 쓴다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 외부 효과란 개념 딱 나오지. 나오면 무조건 있죠.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세 개 글자 찾아내. 이거 외엔 장난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책 가볼까? 자, 책 보니까 20페이지죠. 예, 거기 있는 시장 실패 원인 통과 갈로 2번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이 세 줄이 있는데 세 줄 중에 중요한 키워드 찾아가라고. 보니까 어떤 경제 활동에 관련해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혜택이나 손실을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뭐라냐?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딱 세 개 키워드 찾아가라고. 그 외에 나머지 장난칠 수가 없어. 이 말하면 현재 보는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요 놈이 얘를 보통 뭐랍니까? 이게 제3자야. 나 아닌 제3자니까. 뭐죠? 이 사람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였던 걸 주었는데 이게 의도한 결과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 등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 뭐라냐고. 이게 외부 효과. 그래서 항상 나오던 요 세 글점 찾아가면 돼. 다른 건 장난칠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비록 그리고 책에 설명돼 보니까 외부 경제 불경제 일대 올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할 거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예 우리 책에 이제 없는 건데 책 2회입니다. 2회 할 건데 자 요거 할 겁니다. 임대주택 정책. 얘도 시험은 100% 시험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자, 임대주택 정책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즉, 집이 없는 분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 방식이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국가가 우리 분양가 규제하죠. 같은 거야. 임대료 규제 정책을 펴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 두 번째 보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 보조금 정책. 세 번째 보니까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 볼까? 국가가 이런 임대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다. 어떻게 해결할래?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직접 개입하겠다. 이용 규제하겠다. 간접 개입이 있지. 얘는 많은 거요? 규제 아니야? 이용 규제. 이건 돈 준 거 아니야? 간접이잖아. 국가가 공급해 준 거지? 직접이지.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항상 이렇게 가. 정책은.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책에 21페이지입니까? 그죠? 21페이지 갈로 양갈로 2번에 보니까 직접 개입이 있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둘째 줄 임대료 뭐 있습니까? 규제.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여튼 어디서 세월을 뺏겼는지 하여튼 머리 하여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지금 시중에 나 있는 책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있죠. 이거 갖다가 직접 쓴 책이 꽤 많다고. 근데 우리 부동산 책 보면 이거 없어. 그런 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부동산 책 중에 어떤 바이블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이건 규제로 나 있어. 맞다고 그게 사실은. 하여간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우리 과거에는 시험 났을 때 100% 시험 났는데 여기서 있죠. 요거 세 개 중에 딱 한 개만 시험 냈다고 무조건. 근데 책은 안 그래. 왜? 워낙 시험 많이 내니까 더 이상 사실 낼 게 없거든. 그럼 결국 어떻게 내겠습니까? 요걸 세 개 다 섞는 거야 이제 동시에. 근데 그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나올 확률이 거의 80%야. 요게 나올 확률이 15%고 이건 5%야 5%. 이런 건 거의 공부할 게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시라고. 여기 두 개 공부하시는데 제일 먼저 얘를 내 걸 먼저 만드시라고. 만들고 그 다음 것이 가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빈도수 높은 거 무조건 공부하시라고.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
자, 우리 하면 이제 그래퍼 가지고 설명되는 건 이번 시간 마지막인데, 자, 첫 번째 임대료 기준 한번 봐볼게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여기 가격선이지, 그죠? 얘가 양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렇게 되는 게 수요 곡선. 수요 곡선상 우측 가면 점점 떨어진다 해서 우하향 곡선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뭐죠? 공급 곡선이지. 공급 곡선 1년법은 우상향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두니까 둘이 협상 벌순점이 요즘 아닙니까? 여기 균형점이지. 이때 형성된 월세가 있다죠. 우리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균형 임대료 쓴다고. 또는 균형 가격이지.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두니까 이 맞게 들었을 때 월세가 얼마냐? 100만 원 하고 있더라. 이게 굉장히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집이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목적으로, 예, 절대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6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못을 박는다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규제 임료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참고로 너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대신 이거 밑으로는 받는 건 내가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말은 이게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최고제지.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최고 얼마인데? 6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최고 가격제란 용어 쓰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예, 원래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예, 국가에서 6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이만큼 싼 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예, 임대인들은 원래 이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6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요만큼 손해 본 거지. 손해 본 것만큼 공급량이 점점점 이게 줄 수밖에 없겠네. 그 결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지, 그죠?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초과되었다. 누가? 수요가. 초과 수요죠. 그 초과 수요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한번 봐보자고. 자, 명절날 보니까 부산역에 가보니까, 예, 서울 갈 수 있는 기차표는 한정돼 있어. 근데 살려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암표가 나당기죠. 즉, 이 말은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암시장이. 자, 이럼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나중에 같이 비교해야 돼. 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수요와 공급을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하면 딱 명확히 구분된다고. 그래서 나중까지 무조건 수요 공급 분리해서 각각 특징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공급부터 한번 해볼까? 공급부터. 자, 어쨌든 과거에 보니까 월세 100만 원 받는 걸 6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요것만큼 공급자는 손해 본 만큼 이윤이 뭡니까? 줄겠더죠. 이윤이 줄면 딱 세 가지 행동을 무조건 취하게 돼 있어.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뭐 하겠습니까? 줄이겠지. 그죠? 두 번째는 이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원래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60 이상 받지 말았으니까 요만큼 손해 본 만큼 얘는 기존 임대주택은 예,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분명히 용도 전환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보니까. 즉 월세 등을 주던 걸 전세로 바꾸고 갔다고 나 같으면. 그 다음에 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 입장에 그만큼 뭐 있으면 월세가 떨어진 만큼 결국은, 예, 손해 보니까 거기 있는 집 지을 때 이 정도만큼 단가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그죠? 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뭐 주택에 대한 자재 등을 좋은 걸 쓰겠습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 분명히 떨어질 거 아니야. 또 하자 보수 해주겠냐? 안 해준다는 결국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아시고, 그 다음 수요자 입장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어쨌든 월세가 떨어진 만큼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겠네. 그 초과 수요 발생에 어떤 현상이 있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공급자, 집을 갖고 임대인들은 어떤 임차인이 왔을 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명목상 월세 계약서는 쓰겠다. 쓰는데, 너 아니더라도 언론 많다. 줄 서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실제 이만큼 월세 받겠다네, 실제는. 여기 암시장 아니야. 그죠? 그럼 가격이 몇 개지? 2개 있는 거지. 명목상 가격과 실제 가격이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결과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야채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암시장이 존재하겠지. 그죠? 그 결과 기존 임차인들 이동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할래? 안 한다. 아니, 기존 임차인들은 월세 얼마인데 100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 지불합니까? 옮기면 이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효과 있냐?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런 기존 임차인 신규를 넘어가게 하는 목적이 궁극적 목적인데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런 효과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효과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니까 재밌는 건 임대료 기준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좋은 말은 딱 한 개 있어. 요거 외에는 다 나쁜 말이야. 그래서 혹시 우리 시험 났을 때 물론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흑백률로 문제 풀 수 있어. 얘는 무조건 나쁜 말 써야 돼. 좋은 말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이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 재밌는 건 현재 내가 월세를 들어갈 건데 이 월세가 있죠. 월세가 100만 원 되거든. 자, 일단 만약에 내 소득도 100이라 100 된다 해보죠. 이론상에서. 그러면 100 이하 되는 분은 절대 이 임대주택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0 이하 되는 분들한테 뭐 있습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얼마 정도? 4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내 소득이 뭐 있습니까? 60 있어도 이 집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정책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건 나오거든. 내 월급, 내 연봉이 올라간다 생각해. 편하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특징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소득이 과거보다 올라간 효과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대한 소비는요? 소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의 어떤 연봉이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차는 다른 거는 더 좋은 거 사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소비도 분명히 뭐합니까?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조금을 지급해준 지급 방식이 있어. 집을 짓는 건축업자, 즉 공급자에게도 즉 건설회사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소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과 우리 아마 7, 8년 전만 해도 한국은 건설회사한테만 보조금 지급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박난 회사가 있죠. 누굽니까? 얘라고. 그 부영이 한 달 월세 수입만 그냥 한 5층 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동원능 제일 좋은 게 누군가 하면 부영이라고. 삼성 못 따라가 이들. 따박따박 그냥 뭐야 월세만 한 달에 5천원 들어온다 이렇게.
엄청난 거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영이 좀 요새 좀 약간 이상한 짓 하고 있던데 무슨 말이야? 한국에는 그냥 부영이 그냥 그만 그냥 계속 임대로 가. 근데 중국에 같은 데는요 고가 전략 한다고. 우리 이랜드 있지. 마찬가지야. 이랜드 한국은 좀 저가 전략이야. 이랜드가 최근에 우리 하고 있는 옷 상표 저기 상표 알고 있죠? 이게 저가 전략이야. 얘들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유니클로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랜드 계열이 누가 있습니까? 저기 있는 뭐 꽤 많죠, 그죠? 옛날 보니까 그 상표가. 근데 그걸 좀 묶어 전부 스파로 간다고. 이게 지금 중저가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어떤 소비 창출할 때 상위 20%가 결국은 저기 몽땅 다 수익을 다 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게 거의 이 중간, 그 다음에 어떤 최저가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없어진다고. 딱 구분돼. 이렇게. 트렌드 딱 바뀌는데 거의 다 최근에 뭐 대부분 최저가를 많이 간다고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중개업을 하는 게 좀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장사하는 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대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 사는 게 아니라고. 먹는 거, 특히 먹는 거는. 그래서 이게 저성장 시대의 가장 이제 특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최저가를 자꾸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마 비싼 건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장사될 거 생각은 없다고. 근데 실제 저기 장사꾼들 자꾸 이걸 만들어 생각해. 근데 지금은 우리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가치를 많이 뜨죠. 내가 그만큼 줄 가치에서 더 가치가 있으면 그 높은 가격에 주고 산다고. 그 대신 관심 있는 걸 아예 안 봐 이제는. 그래서 우리 커피 같은 거 저는 뭐 보니까 이 종류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커피를 프랜차이즈 하는 분이 제일 힘든 게 사실이고요. 이 맛이 워낙 기호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보다는 선호감이 있으면 됐거든.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저성장 시대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런 트렌드입니다. 고객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문 달라지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차에만 열심히 관심 분도 있어. 굉장히 비싼 거 관심 있는 분 있는데 그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건 소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 트렌드 바뀌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보라고 이 장사하는데 보면.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과거에는 공급자에게, 저 건설 회사에게 뭐 보조금 줬는데 최근에 뭐 있습니까? 수요자, 소비자에게도 이 결국 보조금 준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과거에는 왜 건설 회사한테만 보조금 주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국은 왜 얘한테 보조금 안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데 아마 이런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약간 이제 표현이 좀 달리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게으르다는 거지. 생각해봐. 이 소비자 한 명만 대했을 때 그 수하고 건설에서 이 대했을 수가 훨씬 더 적지. 이게 업무 훨씬 적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 하면 이걸 좀 아셔야 돼. 이럴 때 소비자의 주거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누구 보조가 훨씬 다양할까? 이게 시험 나온다고. 결국은 여기 있는 소비자 보조겠지. 그죠? 건설회사, 즉 공급자 보조면 걔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집을 다 선택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공급자는 결국은 이건 의미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때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해주는 방식이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현금을 바로 보조금 주는 방식이 있어. 여기 현금 보조. 같은 말이 소득 보조. 두 번째,
집세 보조 또는 같은 말이 가격 보조,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임대료 보조라고. 요 두 개 차이 뭐냐? 자, 이런 거요. 다시 국가가 보조금을 뭐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지불합니다. 하면 요 돈 가지고 임대인한테 예, 월세 주겠다. 그죠? 현재 월세가 100만 원 된다 치보자고. 그러면 자, 보조금 주는 방식 두 개요. 보조금을 현금을 갖다 뭐 있습니까? 40만 원 주는 거야. 주면 임차인은 자기 돈 60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죠? 이런 방식 하나. 두 번째, 요 카드를 줘. 40만 들어가 있는 카드를 준다고. 좀 요 돈 가지고 뭐 있습니까? 6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예, 월세 낼 수도 있지. 그죠? 그런데 요 카드 속에 40만 들어가 있거든. 요 카드 이걸 주면 임대인은 요걸 가지고 요 카드 가지고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돈 40만 준다고. 우리 이런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바우처 제도야. 바우처. 자, 그런데 이 현금 버전 최대 단점이 있어. 현금을 딱 주면요, 이 사람이 워낙 소득이 낮으니까 일단 뭐합니까? 월세 안 주고 내가 우선 필요한 데 먼저 쓴단 말이게. 즉 딴짓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국가의 목적이 뭔데? 너 집을 갖다 저기 임대로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딴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오히려 정책이 그렇게 좋은 효과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으니 이제 뭡니까? 요 카드를 딱 주면 요 카드를 받아서 얘 대신 예, 동사무소 가면 돈을 준다고. 자, 이런 두 가지 방식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 다른 말 집세, 여기 가격 보조, 여기 현금 보조. 당연히 얘들은 훨씬 더 뭐를 선호하겠습니까? 둘 중에서 이왕이면 현금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결과 효용적인 측면은 내 만족은 훨씬 더 큰 게 누구냐? 현금 보조 맞다. 그러나 이게 분명히 뭐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대부분은 뭐 술 먹고 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이런 단점을 이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예, 집세 보조인데 정책적 효과는 훨씬 좋은 게 누구냐? 예, 집세 보조입니다. 이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바우처들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분들이 있죠. 이걸 딱 들고 가서 뭐 합니까? 딴 데 카드 깡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어떤 병폐가 있던데 하여튼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보조금을 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뭡니까? 늘어나지. 그죠? 수요가 늘어난 만큼 집값은요?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 집을 짓는 공급하는 것만큼 이윤이 월세가 100 하던 게 이게 결국은 140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세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예, 집을 갖고 임대료 높은 월세 받으니까 너도 집을 짓겠지. 그죠? 이게 초과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뭐 하죠? 늘어나면 집값 다시 뭐 합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조금은 가장 큰 장점이 뭐 있는가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수요도 많아지고 공급도 뭐 합니까? 증가된다는 거야. 핵심이. 그러니까 훨씬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효율적 시장이 뭐냐? 결국은 보조금 제도라고. 이게. 근데 저기 있는 이 임대료 규제 사실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 얘는 결국 뭔지 압니까? 어차피 없는 분은 집 못 산다는 거야, 사실은. 그런 의미 있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건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거거든. 다만 저기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저기 규제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큼은 정확히 내 걸 가져가는 거야. 요것만큼은. 다른 거보다도. 자, 일단 고려하시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조세 귀착이란 걸 할 거예요. 조세 귀착.